안녕하세요. 간선미미의 삼국야구 45회입니다. 저는 게스트로 출연한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송건 김효경입니다. 예, 이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인식입니다. 네, 이번 회 역시 정세영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O 리그가 다행히 진행이 지금은 되고 있지만 아직 미국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쩐의 전쟁인데 결과적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외신들을 종합해 보면 그냥 커미셔너 직권으로 50경기 체제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 50경기 체제라 하면 조별리그로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렇죠. 조별로 나눠서 거기서 월드컵처럼 상위 1, 2가 올라와서 토너먼트식으로 해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 가장 마찰이 있는 부분은 3월달에 합의했던 부분 80경기가 100경기가 됐던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연봉을 삭감을 하고 연봉을 주는 건데 지금은 무관중 시대다 보니까 당연히 메이저리그 무관중으로 첫 스타트를 끊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구단에서 얻는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네들 돈 깎아라. 뭐야 나 3월달에 합의한 대로 해. 깎아 안 깎아? 그러면 100경기 하자. 안 해. 지금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점이고 저는 완전 무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어쨌든 MLB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 1994년인가 했죠. 예. 근데 이게 그때 파업을 했을 때 워낙 상처가 컸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무국에서 직권으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많은 스타 선수들은 나 안 한다고 얘기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중 한 명이 이제 추신수도 내가 위험에 빠지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하니까 이게 정말 올 시즌에는 리그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가장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코리안 빅리거들 중에서는 김광현 선수가 좀 돼야 안 됐잖아요. 네, 김광현 선수 이제 플로리다 캠프 갔을 때 만나봤을 때 참 부푼 꿈을 안고 했고 8경기 연속 그 무실점 행진을 벌이면서 5선발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그리고 한두 달 전만 해도 시즌이 재개되면 이게 일정이 짧아지고 빡빡하게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는 6선발, 7선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중용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또 50경기 체제로만 치러진다면 김광현 선수의 설 자리는 크게 많지 않다고 봐요. 김광현 선수는 지금 급하거든요. 이 2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미국에서 좀 롱런하고 싶은 적어도 7, 8년 이상을 뛰고 국내 리그에 복귀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올해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고 내년에는 또 한 살이 더 먹게 되고 여러 가지 악재가 이제 김광현 선수에게 따르는 셈이죠. 이게 정상 개막이 됐다면 원래 그 마일스 마이콜라스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발 한 자리를 갖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초반은 무조건 선발이었죠. 처음에 3-4번 정도의 기회를 선발로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좀 초반에 멘탈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본인이 직접 인스타그램에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만 오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걸 이제 올렸을 당시가 3월인데 그때보다 지금도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멘탈을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그 시점에 김광현 선수하고 통화를 했어요.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마음이 지쳐 있는 상황은 맞고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건 김광현 선수의 직접적인 멘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김광현 선수가 지금 최은세 통역하고 같이 있는데 이 최은세 통역이 SK에 있었던 통역이고 김광현 선수가 이제 그때 눈여겨보고 이 최 통역을 픽을 했죠. 같이 가자고 한 거고요. 그런데 좀 그게 아쉬워요. 최은세 통역 자체가 성격이 그렇게 활발한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도 좀 예민한 선수인데 여기서 좀 이렇게 활달하고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나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김광현 선수가 좀 더 좀 디프레스 되는 게 좀 없었을 텐데 여기도 이제 좀 소심하고 김광현 선수도 소심하니까 서로가 이제 크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밖에 크게 나갈 수도 없었던 거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런 저는. 부분이 통역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예전에 박병호 선수 미네소타 있었을 때 통역했던 그렇죠. 김정덕 씨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우리도 또 그때 같이 가서 만났죠. 같이 미네소타 미국의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승환 선수 통역 지금 이제 기아의 윌리엄스가 통역인데 네, 그 친구도 네.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네. 오승환 선수가 많이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야, 부분도 너 한국에 있을 때 형들이랑은 많이 안 어울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김현수 선수의 통역은 저는 또 별로 썩 좋지 않았죠. 안 좋았어요. 썩 좋지 않았다는 말은 약간 안 좋았을 때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뭐 김관희 선수 얘기인데 류현진 선수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뭐 연봉 삭감은 피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아내가 임신한 상태고 그래서 좀 어쨌든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이라서 상태적으로 좀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냥 그러고 보니까 류현진 선수도 처음에 갔을 때 구단 직원이 통역을 했기 때문에 편한 부분이 좀 있었죠. 어쨌든 뭐 이제 출산이 또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상황이 크게 가족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가정적인 남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니까.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뭐 그리고 뭐 추신수 선수는 걱정할 거 없고요 이미. 네. 그리고 뭐 최지만 선수도 좀 약간 이제 상황이 좀 다르긴 하죠 최지만 선수는. 네. 뭐 한국에 있었으니까. 네. 네. 추신수 선수는 올해까지 아닌가요? 계약이 올해 끝나죠. 말이죠. 네. 이제 조정 들어가잖아요. 네. 좀 변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기사로도 썼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리그는 진행 중이지만 KBO 구단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맞습니다. 어려움이 커요. 뭐 관중 입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수입이 급감했고요. 특히 광고 같은 마케팅 수익도 타격이 제법 있어요. 뭐 눈여겨보셨다면 알겠지만 지금 담당 광고도 다 못 채운 구단들도 있고요. 맞죠. 뭐 마케팅 뭐 이런 게 거의 안 되는데 특히 모기업이 없는 키움 히어로즈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조사를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작은 구단입니다. 그래서 한 무관중으로 올 시즌이 끝난다고 기준을 잡으면 키움이 125억 원 정도 손해를 보는데 의외로 두산 베어스가 무관중 체제로 갔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본 구단이에요. 240억 이상을 손해를 본다 어찌 그래요. 보면 키움은 무관중으로 인한 피해는 별로 없잖아요. 관중 수 자체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잠실팀들 경우는 한 경기를 안 치르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한 1, 2억 이상 관중 입장 수입이 최근에 이제 없어진 TV조선에서 거거든요. 기사를 쓴 걸 보니까 지금 야구협회 회장님 기사를 쓰셨는데 157억이라는 그렇죠. 임대료가 발생했는데 그게 이제 두 구단 합쳐서입니다. 네. 그럼 80억 원 정도인데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다는 상황에서 두산 같은 경우에는 좀 마케팅이 좀 잘 된 구단이었는데 그거를 전혀 팔지 못하는 상황. 거기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 광고 판매 자체도 단가도 낮아졌죠. 네, 단가도 낮아지고 한 2, 3년 전부터 잘 안 붙기 시작했는데 광고가 이번에 더 이렇게 되면서 두산이 좀 가장 심하게 좀 피해를 보는 구단. 그래서 리그 이제 이 무관중 경기나 이 리그 강행 의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였던 구단이 바로 두산이었어요. 네, 거기에 키움 히어로즈. 네, 이렇게 되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뒤에 판 광고판 같은 이 단가도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요.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잠깐 이제 미국에서 이슈가 되면서 미국에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 미국에 좀 홍보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붙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구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청하는 구단에 하청하는 구단. 예를 들면 SK 와이번스 같은 경우는 올해 구단 CI를 다 바꿨잖아요. W가 이제 대문자로.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시 찍게 됩니다. 유니폼도 다시 만들고, 하청업체에서도 정상적으로 시즌이 열리는 줄 알고 11억 원 가까이 금액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팔지를 못해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죠. 야구장에 와서 야구를 보다가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조인식 기자는 입고 있어. 이대호 기자도 입고 있어. 그럼 나도 입어야 돼.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 물건을 많이 찍어놓은 그 하청업체 사장 같은 경우는 진짜 거짓말을 안 하고 자살할 생각이 난대요.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꿨기 때문에 무조건 유니폼이 많이 새로 사야 되는 시즌인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큰 돈을 들여서 빌려서라도 흑자가 날 거기 때문에 했는데 그게 안 돼 버렸으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좀 생계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실 보면 제가 기사를 썼을 때도 댓글이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꼭 뭐 야구단 뭐 우는 소리를 써줘야 되냐. 근데 이게 스포츠 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야구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네. 저희도 뭐 그 중에 하나고 이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다는 거는 정말 뭐 전 세계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야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정상인 건 아니에요. 이게 뭐 대기업들은 타격을 입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이런 협력업체들은 약간 생사의 기로에 정말 놓일 수 있거든요. 아마 선수단도 크게 줄어들 거예요. 사실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인건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올 겨울에 FA에 얻는 선수들이 일단 가장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거고 자기 목표액치의 거의 절반 수준의 연봉 제시를 받을 것 같고 FA 금액들이 결국 지금 한 구단마다 거의 한 100명 전후 육성 선수까지 다 포함하고 뭐 이러저러 치면 거기서 30% 이상은 무조건 빠진다고 보는 게 맞다고. 오히려 더 위험한 선수들은 2군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1, 2년차 선수들이야 상관없지만 뭐 군대 갔다 왔는데도 1군에 못 들어간 2군 선수들은 아마 올해가 진짜 이 삭감 혹은 이 인원을 내친다고 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기사가 오히려 우리가 연봉 기사 쓰는 것보다 많지 않을까. 그들의 아우성에 대한 뭐 기사가 많이 질 것 같아요.